등기부는 깨끗해요. 근저당도 없고. 그래서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날벼락을 맞게 되는 케이스가 저도 그런 사건을 맡아봤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문제가 커지고 있죠.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전세 사기. 이게 왜 벌어지게 되었고 어떤 유형이 있고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챙겨보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사기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현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듯이 팍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들만 봐도 인천의 건축왕, 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만 인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빌라 등 2,700채에 해당하고 총 4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광주 빌라왕 사건도 600채에 1,0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천년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주택 50채에 해당하는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도 있었고 동탄과 부산 등지에서도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깡통전세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 자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걸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깡통전세라고 해서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는 사실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세 사기 유형 중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따로 등기부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건물에 호실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이 등기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한 등기부, 그러니까 한 물건지에 세입자는 나 혼자, 우리 가족 한 팀만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근저당이나 이런 게 없으면 깨끗한 등기부 자체가 안전을 좀 담보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개 호실이 있다. 그러면 그 호실 중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그 호실만 비어 있다면 앞에 나보다 9개 세대가 먼저 보증금을 내고 거기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경매가 딱 터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앞에 9세대가 다 받아간 다음에 내가 10번째 순서가 돼서 그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나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 정도 하는 집이라고 치면 총 6개 호실이 있다. 근데 앞에 호실 5개가 각 1억 원씩 보증금이 이미 잡혀 있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5억짜리 시세라 하더라도 경매에 일단 넘어가게 되면 70-80% 정도로는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매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미 거기서 한 4억 이하로 떨어지고 앞선 순위의 보증금이 1억 해서 5억 정도 있다면 나는 아예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앞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등기부는 깨끗해요. 근저당도 없고. 그래서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날벼락을 맞게 되는 케이스가 저도 그런 사건을 맡아봤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계약하시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그리고 앞선 순위 임차인들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걸 보여달라고 미리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의 방법으로 시세 자체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깡통주택을 파악을 하려면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매매가가 3억이면 2억 정도 되면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 시세 자체를 올려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신축 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주 뒤에서 그 모든 걸 주도하는 브로커, 컨설팅 업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중개인도 여기에 가담할 수도 있고요.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 대여자까지 꼼꼼한 팀은 아니더라도 스물스물 그들끼리 공모를 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빌라는 사실 잘 안 팔리잖아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덥석 이걸 분양받겠다거나 들어오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축에 풀옵션에 역세권에 너무 입지도 좋고 그러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전세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이 점을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2억도 안 하는 한 1억 5천 1억 8천 정도 하는 빌라를 건축주랑 명의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구해와가지고는 3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3억짜리라고 찍히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분들은 이건 3억짜리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주는 2억에만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2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뒤에 있는 배후의 공모자들이 조금씩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모르고 2년 거주를 하시다가 만기가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면은 집주인은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줘서 잘 모르는데,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거를 판결받아서 경매 넘겨서 받으려고 치면 이미 뭐 감정가 자체가 1억 8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보증금 2억 5천 어떡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손실 보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시세 조작의 방법이고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꽤 많은 시간 동안 상승기였잖아요. 2017년 이후. 그러면 좀 문제가 덜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깡통이든 아주 높은 금액이든 다음 세입자가 그 가격에 들어와주면 문제가 없죠. 다음 세입자도 2억 5천에 들어와. 그럼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나가. 그럼 난 모르는 채로 그냥 나 안전한 집에서 잘 살다 나왔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부동산 하락기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면서 기존에 높게 잡아놨던 전세가를 맞춰줄 다음 세입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타이밍에 딱 살고 계시던 지금 세입자분들이 폭탄을 안고 가시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숨기는 수법도 있고요.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주인한테는 월세, 세입자한테는 전세, 이런 식으로 이중계약을 하는 수법도 있고, 신탁 물건은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전세 계약이 유효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일반 분들이 집주인하고만 계약하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무권한으로 살고 계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질적인 수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하고 치밀하고 악질적인 전세 사기 수법들에 당하지 않고 그나마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챙기면 챙길수록 내 보증금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을 찾아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어떤 사유로든 못 돌려받는 사유가 생기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정상적으로 요건에 맞춰서 하신 경우라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보증금 전부를 잃게 되는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꼭 쓰셔야 돼요. 어떤 특약을 써야 되냐면, 이 계약은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라는 특약을 써놔야 계약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을 때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직접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바쁘실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채권자 지위에 있게 돼요. 이걸 받아놔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지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직접 한번 발급받아 보셨나요? 보통은 그냥 중개사무실에 가셔서 그 중개사분이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편인데요. 사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가끔씩 악의적으로 등기부 자체를 위조하거나 근저당 설정되기 전에 발급한 것을 마치 지금 발급한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 보시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특히나 발급받을 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채로 현재 유효사항만 뽑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말소사항이 포함 안 된 걸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말소된 사항은 현재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1년 안에 이 집에 가압류 걸렸다가 가압류가 취소되고, 경매가 걸렸다가 경매가 취소되고, 이게 막 계속 빨간 줄이 계속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주소지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아시면 누구나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 그 시점은 계약 전, 계약 시, 잔금 시, 그리고 이사 간 이후에도 한번 발급받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는데, 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주인이 이 계약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라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 사본이라도 받아 두셔야 돼요. 뭐 우리 아들 집이에요, 우리 엄마 집이에요, 아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제가 관리합니다, 이 말만 믿고는 계약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 같이 보증금 큰 금액은 무조건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그분 계좌로 넣으셔야 돼요. 간혹 중개사가 자기 계좌로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방법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조심하셔도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